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엠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9월 24일 아침에 이렇게 그 가산동 사무실에 들렸다가요, 지금 이렇게 서부간선도를 타고 덕은지구, 제가 이제 분양 대행하고 있는 덕은지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상암동에 가고 있고요. 가면서 당신은 꿈이 뭐냐, 이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오늘은 물론 자본주의 논란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만 14년째 일을 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말고는 다른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다 이제 제 개인 사업을 했고요, 장사를 했고요, 이런 거를 하다가 지식산업센터만 14년째 맨 처음에 분양 일을 시작해서 분양 대행사를 세우고, 지금은 이제 분양 대행하고 누가 지식산업센터를 시행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PM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있고, 이 다음 단계가 사실은 그 지식산업센터의 시행입니다. 시행.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내가 지어서 이렇게 공급하는 이런 일인데, 사실 제 마지막의 목표는 사실은 지식산업센터 시행입니다. 기회는 있었는데, 그 기회가 있을 때는, 돈이 있었을 때는 이 사업의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그릇이 못 됐어요. 그래서 투자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지식산업센터의 시행을 못했고, 이제는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PM 부분도 하고 시장조사 부분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도 알고, 사업의 시행의 부분도 디테일하게 많이 알아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뭐 어떤 부동산 상품이든지 간에 그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해지하는 데 가장 큰 거는 이 물건이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로 결정을 합니다. 실제로 금융사에서도 돈을 빌려줄 때 이 물건이 팔리겠느냐 안 팔리겠느냐를 굉장히 크게 보죠. 그걸 보고 판단을 해주고, 그걸 보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짜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지식산업센터가 됐든 다른 부동산이 됐든 이 분양 대행사가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금융사에서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판매에 대해서,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데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 분양 대행사가 이렇게 시행을 직접 하게 되면 이 고객의 니즈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시행사 중에 롤모델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삼성 테크노밸리의 그 삼성역 옆에 있는 삼성 테크노밸리, 그 대구에서 지었던, 거기가 이제 최초로 이렇게 제대로 된 지식산업센터 중에서는 그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지식산업센터였죠. 그때 당시에 그 회사 대표님, 김 대표님께서, 이제 지금 거의 회장님이시지만, 김 대표님께서 정말 컨셉을 잘 하신 거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컨셉이면 되겠다, 시장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굉장히 층고가 높은 제조용 차가 바로 들어가는 지식산업센터를 그분이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니즈가 필요해 있는지를 정확히 읽었던 분인 거예요. 어떤 부분인지. 그래서 그분이 지금 하남 유원, 그 다음에 지금 인천 유원, 거기 시행하시는 분이 분양 대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저희 업계에서 뭐 저보다 조금 빠르지만 저에게는 지금 사실은 롤모델인 부분이죠. 그런 것처럼 저는 참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의 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더 다른 사람보다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 제 최종 목적이 사실은 시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도 잘 봐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이 도면의 변화도 잘 봐야 되고, 어느 부분을 치중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봐야 됩니다. 이제 핵심은, 사실은 지식산업센터에서 핵심은 그 근생 부분입니다. 근생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식산업센터의 그 마진 부분을 많이 남길 수 있느냐, 조금 남길 수 있느냐, 이런 차이가 나고요.
제가 그 전에 예전에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 지식산업센터의 그 면적이 작아지는 이유가 결정적으로는 좀 더 편하게 이렇게 분양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토지가도 많이 올라가고 건축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외적인 부분에 조금씩 신경을 써가는 이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지식산업센터의 변화되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일군 브랜드들이 이제 메이저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요, 그 시행 자금을 그 에쿼티라 그러잖아요. 자기 자본. 이제 이 자기 자본은 사업비의 20%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전체 사업비에. 만약에 전체 사업비가 만약에 1000억이라고 치면 한 200억 정도의 돈이 있어야만 그 전체 사업을 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PF가 되고 이렇게 사업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결정적인 그 에쿼티를 채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게 되면 에쿼티를 더 채우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사업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금융사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건설사를 컨택을 할 때 1차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사업 시행하는 네가 손해를 봐라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불합리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에 제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드가 돼서 지금 좀 모자라지만 시드가 돼서 이렇게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을 좀 이렇게 사전에 분양받을 때 이렇게 참여시키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사업 시행자가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이 사업을 시행에 참여해서 지분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어차피 분양받으실 분이라면 대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배당을 받고 이런 형태로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좋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살 사람이 시행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살 사람이 정해졌고, 그 다음에 이익과 마진은 적더라도 그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금융사의 PF 그 대출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을 그 PF 대출을 많이 받고 그 무리하게 이렇게 가다 보면 거의 금융비에 이자 비용이 거의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사업을 시행하면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갖춰야 될 이 에쿼티 부분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쉽게 얘기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부분까지 만약에 하게 되고 제 유튜브를 계속 봐주시는 분들이 저를 또 신뢰하게 되고 어느 때가 되면 제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토지를 봐놓은 부분들도 좀 있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상하고 이렇게 계획해 놓은 것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조금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무리하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이렇게 분양 대행과 PM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 시행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을 이렇게 많은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지분으로 하면 됩니다. 전체 만약에 그 에코티가 만약에 들어가야 될 돈이 100억이라고 치면 20%를 낸 사람이 20% 지분을 갖고, 20억을 낸 사람이 뭐 1억을 낸 사람이 1%의 지분을 갖고, 이렇게 지분을 갖고 그 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 최우선 배당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같이 공동 운영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사업 시행자가 그 중간에서 이렇게 장난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만 이렇게 개런티 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사업 시행 자금을 빌려주게 되면 10억을 빌려주게 되면 보통 쪽으로 봤을 때 뭐 2년에 한 10억 정도, 연 50% 부분 이 정도는 주고 빌려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10억을 빌려주고 2년 후에 10억을 받는 거예요. 더 받는 거예요. 20억으로 돌아오겠죠. 1년에 5억씩.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렇게 거래되는 내용인데요, 수익률은 엄청 크죠.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못 믿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업을. 이 지식산업센터가 내가 만약에 10억을 투자를 했는데 분양이 안 돼갖고 만약에 내가 저 10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저 10억을 이익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죠. 근데 사실은 그 지식산업센터가요, 그 불패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분양이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됐던 적이 없는, 거의 대부분 현재까지는 뭐 물론 이제 최근에는 너무 많이 지어져서 이런 문제성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그래도 지식산업센터는 거의 입주 때까지 돼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사업 시행에서 뭐 지방이 아니고 서울에서는 실패한 경우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투자할 만하고 메리트 있는 상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그 사업 시행을 준비를 하고 있고 토지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하게 되면 저는 이제 또 여태까지 구상해 왔던 또 다른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몇 가지가 또 이렇게 분양을 잘 하고 또 실제로 분양 받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걸 도입을 해서 분양을 잘 마무리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는 이제 이 바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해왔던 사람으로서 좀 더 좋은 일도 하면서, 그리고 돈도 벌면서, 그 다음에 좀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한테 돈도 벌어주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한 12분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보시다시피 매일 4시,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4시 반에 일어나서 정확히 옷을 입고 4시 40분에 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정확하게 교회에서 5시 35분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차를 타고 제가 아침에 첫 번째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찍습니다. 그리고 바로 출근을 하고 와서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씻고 바로 사무실, 가산동 사무실에 들어가는 시간이 딱 제자리에 앉는 시간이 아침 7시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7시부터 9시까지 오전 일을 마치고 지금 제가 지금 덕은지구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때쯤 되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한 번도 저는 뭐 이렇게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다음에 뭐 능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 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프로페셔널하게 일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기왕의 사업 파트너를, 세상에는 참 전문가 같지 않은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참 이렇게 이빨은 이렇게 사기를 치면서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고, 참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등쳐먹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세상인 거를 사실은 저는 올해 이제 47살인데요.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를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참 세상이 악해요. 그 다음에 참 선하게 벌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이용을 당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라도 중심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저 같은 사람이라도 중심을 잘 잡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어느 때인가 돼서 제 자금이 준비가 되고 토지가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저라는 사람이 혹시라도 신뢰가 된다고 치면 분양을 받으실 거면 한번 이렇게 들어와 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업 설명회를 제가 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아, 보상이 되겠다, 저 사람한테 맡기면 부장이 되겠다, 저 사람한테 같이 들어가면 뭐 충분히 사업이 끝내서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드시면 그때 같이 좀 들어오셔서 서로 같이 좋으면 좋잖아요. 그게 서로 좋으면은 훌륭한 거죠. 이제 제가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이 지식산업센터를 만약에 지어서 판다고 쳤을 때는 이것만큼은 정말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분야는 제가 시행착오를 겪고 어렵고 힘들게 갈지 모르지만 이 지식산업센터만큼은 지어서 팔게 됐을 때 정말로 안전하게 마무리까지 하고, 또 거기에 또 그렇게 웬만한 부지는 사실은 선택도 하지 않을 것이고요. 다양하게 전략 전술을 많이 가지고 제가 제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뭐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또 편하게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기까지 들어보셨던 분들이라고 치면 저를 많이 신뢰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염두에 두고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인가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번 반응을 좀 보여주시고,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또 다른 이렇게 부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아마 그 정도의 위치도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